이종훈 평론가는 지금 최 교수 말씀하신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인물들 순번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참신한 인물도 있는 건 맞는데 네네. 또 뭐 지금 재판받고 수사받고 있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10분 중에 4분 정도? 뭐 네. 이제 그거에 조국 대표는 뭐 한동훈이 그랬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네. 하는데 무조건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또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거죠.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는 거고 예. 또 뭐 그와 관련해서 이제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고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완결무결하게 무죄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사실은 과거 같았으면 뭐 기소가 되거나 보통 이제 검찰 수석 앞두고 공직자들이 다 그만두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뭐 이재명 대표부터 시작해서 공직자가 되겠다고 하고 있어요. 하더라도 그냥 뭐 끝까지 버티는 게 유행이긴 한데 과거에 그랬던 적도 있다. 뭐 꼭 그 기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한 사람들 같으면 보통 이 거대 양당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잖아요. 공천에서 네. 아예 컷오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컷오프 될 만한 인물들이 어찌됐건 뭐 지금 이제 여기 명단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를 꼭 참신하다고만 무조건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아니 방향성은 분명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응징, 한동훈 응징 그건 알겠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에 맞는 그런 인선인가? 그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네. 논란의 인물? 그렇죠. 예. 비례대표는 역시 사회 각 분야에 좀 다양한 사람들을 좀 정치에 참여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국 혁신당의 돌풍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총선 비용 마련을 위해 개설한 파란 불꽃 펀드가 출시 1시간도 안 돼서 2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목표액이 50억이라고 했는데 계좌가 열린 지 8분 만에 50억 돌파, 그리고 200억. 최 교수님, 이 정도까지 바람이 불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예상을 못했죠. 네. 그만큼 정권 심판론에 대한 의지, 열망이 크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조국 혁신당에 이렇게 지지를 보내고 또 조국 혁신당에 들어온 비례대표 의원들 보면, 후보들 보면 대체적으로 다 정권의 핍박을 받거나 억압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검사 출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면면이 결국은 국민들한테 조국 혁신당 그래도 잘 싸우겠구나. 정말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정당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윤석열 정부의 실망한 분들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에게 뭔가 기대를 거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조국 혁신당은 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실망한 분들의 실망감의 분노가 결국 이런 펀드에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은 결국 그 모토로 가는 거잖아요.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 종식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가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아마 성공 가능성도 보기 때문에 펀드에 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로 치러지는지를 명확하게 보고 있는 국민적 시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는 이 정도로 펀드 기금이 빨리 크게 많이 마련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거였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워낙 이제 이 진보 지지층 내에서의 그 이쪽으로 옮겨 타는 현상이 워낙 뚜렷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진보 지지층들은 원래 또 이런 거에 또 그동안 많이 해본 그 관례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 모으는 거 자체가 그렇게 뭐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우려되는 지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리고 그 당시에 진보 진영조차도 반으로 나뉘었던 거 아니에요? 네. 조국 수호하자는 쪽하고 이게 명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었는데,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위원장이 밉기로서니 지금 조국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 칼을 활용하겠다? 그건 너무 이 복수심에만 눈이 좀 멀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망각의 정치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망각과 동시에 과도한 지금 복수심.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면 서로 정권 바뀔 때마다 응징하는 그런 역사를 앞으로도 계속 반복하겠다는 얘기냐.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우려되는 지점도 있어요. 네. 조국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예상 의석, 뭐 희망 의석, 총선에서 10 플러스 알파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말한 게 아니냐. 일각에서는 30% 이상이 나오는 비례대표 지지율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15석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고개를 숙인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엄살 전략을 펼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 이 국면에서 조국 대표가 좀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또 순식간에 또 이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과거 전례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최대한 이제 몸을 숙이고
엄살을 피고 우리 뭐 욕심 그렇게 안 많습니다. 겸손함을 이제 유지하고 이게 또 더 효과가 좋은 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겸손함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죠. 네. 그하고도 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데 조국 대표 스스로도 상당한 리스크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이제 이 복수심에 눈이 멀다 보니까 과거에 조국 대표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아직 충분히 다 이렇게 네. 복귀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조금 이제 본선 운동 과정에 들어가면 이제 야당 쪽에서도 뭐 다른 야당 쪽에서도 지적이 나올 거고 여당 쪽에서도 지적이 나올 거고 그러면 아마 상기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거품이 좀 꺼질 가능성이 있다. 네. 한동훈 효과가 거품 꺼졌듯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10석 내지는 한 12석 그 정도 선이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최진봉 교수, 이종평론가 고맙습니다.